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하려고 했던 25%의 고율 관세가 15%로 낮춰지면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죠. 조선업이 큰 주목을 받았고요.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과 함께 협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관세 협상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4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YTN은 단순히 결과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국내 준비 상황까지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협상 결과를 보도하기까지 YTN이 가장 중점을 두고 바라본 지점,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일본과 그 유럽연합 등 이미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뭐 잘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한국보다는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맞춤형으로 제시한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특히 마스가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간절하게 살리고 싶어하는 조선업 협력 카드였던 만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미 투자 액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마스가의 매력을 느끼고 우리 측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게 됐음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라는 것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그 대미 투자액이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데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3명이 3인 3색이라는 점도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키를 쥐었던 만큼 비관세 장벽 개방 등 세부적인 그 요구 사항이 많은 베센트 장관 또 그리어 대표와 달리 관세라고 대미 투자 액수에 집중한 러트닉 장관의 스타일에 따른 합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YTN 구성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보도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 평가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길고 길었던 줄다리기가 끝이 났는데요. 뉴스 리뷰 Y에서도 관세 협상을 주제로 여러 차례 다뤄진 만큼 이번 협상 전후로도 YTN의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7월 31일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은 각각 SNS를 통해서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고 곧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협상 진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인데요. 영향 요인으로 언론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국가 간의 협상 소식을 전할 때 말씀해 주신 그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상 국면별로 세심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 초기 단계와 진행 단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국제적 맥락 하에서의 해설 보도가 필요합니다. YTN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향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구윤철 부총리는 모레로 예정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무산된 뒤 구 부총리에게는 이번이 처음이자 단판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격전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불필요한 변수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 침묵을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엇박자를 조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보도에도 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을 취재한 보도에서는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공개 발언만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중대재해와 소비 쿠폰, 폭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협상은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조바심을 갖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비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실 대변인도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보도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고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국제협상 관련 보도에서는 협상 진행 과정과 타결 이후 언론이 집중해야 할 보도 관점이 다르고 표현과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관세 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목표도 정부처럼 국익 최우선일 겁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마스가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중요 협상 카드로 역할을 했다는 평인데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또 막바지 협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점까지 YTN을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언론에서는 이 협상 카드에 대한 보도와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에서 S를 하나 붙여가지고 shipbuilding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조선업에 굉장히 특화해서 지금 그 기술 지원부터 해서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 해군력 증강시키고 조선업 역량을 키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적의 카운터 파트를 이제 우리나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마스가라는 이제 수십조 규모의 조선업 프로젝트를 미국 측에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에 대해 정부가 협상이 끝나기 전에 공식 발표한 적이 없는데요. YTN 보도나 해설에서도 우리 측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확한 출처 없이 언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선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도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후에도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언론도 정부나 국민들의 마음처럼 국익이 최우선이라면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우리 카드를 먼저 열어서 공개하고 논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측 비장의 카드와 그 효력에 대한 논평은 협상 타결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제협상은 정보와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러한 일이 YTN에서만큼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협상의 경우 공식적인 공동 합의문이나 정부 문서 없이 진행돼서 상황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또 가변적인 협상 구조인데요.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 역시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취재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평가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그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협상이 타결된 그 일본이라든지 EU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서화를 이유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서화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 또는 구체적으로는 상호 관세율만 확정짓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협상을 통해서 풀어간다. 뭐 이런 방침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합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또 러트니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 또 우리 정부의 브리핑을 토대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 간 해석의 차이를 집중 분석하면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한미 무역 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한 이제 관계 전문가의 대담이 정보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 보도에서는 무엇보다 해외 특파원들의 현장 전달력,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상황을 전한 만큼 보도 가치 또 영향력 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평가원께서는 특파원들의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특히 미국에 파견된 YTN 특파원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예. YTN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파견되어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와 미국 정부 또 주요 인사의 발언을 신속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 이틀 앞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 특히 조선업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31일 이른 아침 한미 무역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YTN은 이 소식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해 15%의 관세율에 합의했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YTN의 관세 협상 관련 보도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 파견된 특파원들이 현지에서 접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YTN의 해외 특파원 현황과 취재 방침은 또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YTN의 경우에는 이제 미주 대륙에는 워싱턴 특파원 2명이 있고요, 뉴욕 특파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는 런던 특파원 1명을 두고 있고요, 아시아 대륙에는 베이징 주재 특파원이 1명이 있고, 그리고 도쿄에 특파원이 1명 이렇게 이제 배치해둔 상태인데요. 이번 협상이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진행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던 특파원도 미국 측 움직임을 취재했고요. 도쿄 특파원하고 베이징 특파원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반응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부에도 전직 워싱턴 특파원, 파리 특파원, 도쿄 특파원 출신 기자들이 이제 포지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고 현지에서의 보도 내용을 보고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이제 자부할 수 있겠고요. 또 24시간 뉴스 채널의 특성상 신뢰도가 생명인 만큼 신속성은 물론이고요,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YTN 시청자들이 안방에서도 일목요연하게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분석해서 보도해드릴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협상을 계기로 거시경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미시경제까지 다층적인 영향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이 YTN 보도를 통해 좀 친절하게 다뤄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볼 때 경제 영역의 보도는 특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실 보도를 조합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YTN의 해설 대담들이 분석과 해석의 역할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거기서 특히 민감한 품목이었던 소고기라든가 쌀 문제가 추가 개방 않기로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15%라는 이 수치 선방한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선방한 거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거고요. 아쉬운 측면을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가 있으니까 무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상호관세라든지 품목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협상 과정에서 저희 대표단이 이제
한미 FTA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뭐 조정을 하자는데 안 먹힌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한미 FTA는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로 수출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주가와 서민 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과 국민들도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수록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관련 이슈에 대한 YTN의 보도와 해설은 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해설과 대담에서 짚었듯이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고요. 이제 미래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언론이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 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또 시민 가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설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정책은 적절한지 토론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YTN에서 다양한 경제 구조 및 경제 주체, 층위별 영향과 대응 분석 보도를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합의문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 협상 대표단 한미 관세 협상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세부 실행 방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이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이행 방안이 논의될지 추후 보도를 통해서 세부 협상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권준기 국제부 기자와의 대담을 뽑아봤습니다. 네. YTN에서는 최근까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현지 소식을 전했던 권준기 국제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주목할 만한 점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와 변수가 많았던 이번 협상 과정을 미국 현지에서 지켜보며 쌓아왔던 정보를 바탕으로 또 협상안 타결에 대해서 맥을 짚고 설명해서 더 유익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YTN 보도에 있어서는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했던 관세 협상 취재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도 앵커로서 관세 협상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시 워싱턴에 있는 권준기 기자 수차례 좀 연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직접 이번에 대담을 통해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한편으로는 반갑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권준기 기자를 직접 만나서 치열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최근에 이제 반도체까지 이 품목별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무부라든지 아니면 백악관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미국 당국자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러트닉 사무장관의 인터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오후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앞선 그 두 장관과 다른 얘기가 나올 때 모든 정책은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